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까?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상한가 갔던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어떤 식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상한가, 하한가 종목은 각종 HTS에 화면에 다 있을 테니까 찾아보시고, 이 상한가, 하한가 이 화면을 보면은 키움에서는 이렇게 날짜별로 상한가, 어떤 종목이 상한가고 하한가를 갔는지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한가 하면은 그냥 이런 관리 종목이나 그냥 끝까지 내리던 종목이 뉴스를 통해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반발 매수세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차트가 좋은 상태에서 상한가를 가거나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한가가 이런 폴루스 바이오 같은 상한가가 아니고 로보로보 같은 상한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루스 바이오는 관리 종목에 속해 있죠. 관리 종목이고 이렇게 차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상한가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이럴 경우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오르지 못하고 내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상한가에 괜히 상따했다가 물려버려가지고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로보로보를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가 그 전에 움직임이 이런 21선이 이 상한가 때문에 좀 올려졌지만 그 전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도했고, 오늘 이렇게 상한가와 함께 거래량을 크게 하면서 말 그대로 제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은 신호인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그 전보다 거래가 확실히 많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이게 먼저 어떤 재료로 올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로봇 주강, 정부에서 로봇 육성에 이런 힘을 싣겠다는 그런 뉴스로 인해서 이런 각종 로봇주들이 로보로봇뿐만 아니라 로보스타나 DST 로봇,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장대 양봉을 올랐다가 내려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깨지 않고 유지를 해줬습니다. 먼저 봐야 될 거는 이런 재료인데, 로봇주가 4차 산업혁명주로 괜찮은 편이긴 하죠. 장기로 볼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장기로 계속 하락하던 시점에서 반등을 하는 거였고, 주봉으로 본다면은 주가가 계속 내려가다가 계속 20주선 밑에서 계속 힘도 못 쓰다가 최근에 2월 11일부터 약 한 달 반 이상 이 20주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지금 상승 단계에서 장대 양봉은 앞으로 더 추가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는 꾸준히 상승하거나 그 전 거래량보다 더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이 실리면은 단기적인 시세를 주겠거나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시세를 높여간다는 뜻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세를 높일 경우에는 여기서 뭐 양봉 한 번 더 나왔다가 그대로 다시 시세가 제자리로 돌아오겠지만, 단계적으로 시세가 높여진다면 이런 종목처럼 상한가가 나왔다가 한번 좀 눌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고점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이 화면은 장 끝나고 체크해야 되는 필수적인 화면이며 장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상한가가 갔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갔으면 무조건 매매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종목은 항상 경우의 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그 다음날 갭상승이 얼마나 높게 뜨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많이 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갭상승이 그 다음 거래일에 대략 10%, 15% 이상 뜨면은 그게 고점이고 새로 진입하는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자리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너무 높은 갭상승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털고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매매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익절을 하는 게 좋고 신규 진입자들은 너무 높은 갭 상승이 나올 경우에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너무 높은 갭 상승이 안 나올 경우 10% 이하의 갭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한 번쯤은 양봉으로 시세를 주고 사람 그릇에 따라서 각자 그릇에 따라서 뭐 1%에서 많게는 5%, 10%까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갭상승이 뜬다면은 단타로서 접근이 충분히 유효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날 전 거래일에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죠. 이걸 계속 내리다가 상한가가 간 종목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피합니다. 그래도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래일에서 5% 갭 상승과 함께 16%까지 시세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에 샀으면 거의 10%의 갭 차이를 보였는데 거의 10%를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줬죠. 하지만 이거는 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한가 가는 종목은 피합니다. 이렇게 하츠도 있는데 이거는 제 기준과 맞죠.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렇게 21선 위에서 상승하다가 상한가가 갔습니다. 상한가가 가고 이날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2%의 갭 상승을 보이고 고가가 13%입니다. 갭 상승이 낮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작하자마자 시세를 주게 됩니다. 시세를 주었고 거의 오전장의 순식간에 거의 시초가보다 1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양호하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양봉을 유지시켜줬지만 윗꼬리가 길죠. 이렇게 단타로 상한가 간 종목을 단타로 노릴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한가를 갔죠. 동원 시스템즈라고 상한가를 갔는데 이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8%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8%면 이거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잖아요. 상한가를 갔으면 그 다음날도 갭 상승을 하고 매수세가 몰려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시초가가 마이너스 8%가 잡혔다는 건 시초가에 진입을 별로 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의 움직임도 중요한데 평소에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하루에 거래량이 2주 나옵니다. 8주. 이런 종목은 그리고 시가총액도 62억이고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도 엄청 작기 때문에 매매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상한가로 잘못 따라잡았다가 크게 물려가지고 그냥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 이지케어텍을 보면 이지케어텍은 신규 상장이죠. 원래 공모가가 13,000원인가 2,000원인가 이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게 2배 상장에서 점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17%의 시초가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구주주 물량도 많은데 공모가 2배 거기에 더해서 상한가에, 그리고 그 다음날에 17%까지, 이거는 공모가 거의 3배 이상이 나온 가격인데 37,000원이 그냥 해먹고 튀겠다는 거죠.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주가, 유통되는 주주가 기관하고 구주주인데, 개인들은 이 고점에 사면 무조건 물리는 자리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중에 시초가가 2배로 뜨는 종목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있겠지만 시초가가 2배 뜨는 거는 그냥 비정상적이거든요.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신규주들이 만약 2배로 뜨면은 뭐 보통 2배 뜨고선 거의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단기간에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걸 많이 봐서, 예외인 경우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반토막이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2배로 뜨는 종목은 무조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상한가들인데, 이런 우선주는 볼 필요도 없죠. 우선주는 상한가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선주고, NS라는 종목도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10%였습니다. 시초가가 10%로 제가 10%에서 15% 이상 뜨면은 좀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딱 10%로 시작을 했네요. 10% 시작하고 바로 고점을 12%, 거의 1%, 수수료 세금 제외하면 1%죠. 1%밖에 못 오르고, 그 1% 오른 것도 아마 장 시작하고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몇 초 만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왔다가 바로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타로 치기에는 무조건 실패를 하죠. 만약 시초가에 진입을 했다면 이거는 시초가를 못 지켜주면 바로 팔아야 됩니다. 이건 시장가로 바로 팔아야 되고, 이런 거는 바로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초가가 높았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종목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또 이건 우선주인데, 우선주는 거르고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배열 구간에서 상한가가 갔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상한가가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주가가 21선을 타고 정배열 상태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냥 아까처럼 21선 밑에서 쭉 하락하다가 상한가가 나오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렇게 현대바이오는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깔끔하게 가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10% 떴죠. 10%에서 고가가 26%로 약 16%의 갭 차이로 단타로 16% 구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가도 거의 그렇게 많이 흘러내리지 않고 마감을 했으며, 그 다음 거래일 눌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제가 말한 기준의 상한가 종목들이 우상향 중이거나 정배열일 때 상한가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00% 다 오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번 상한가 비법에서 여러 가지 시리즈를 제작해 드리면서 최대한 확률이 높게끔 제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이시죠? 계속 주가가 내려가다가 상한가 가봤자, 내려가는 거 상한가 간 거 잘못 상따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한가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선주라 고르고, 드래곤플라이도 계속 내리다가 상한가가 갔죠. 그 다음날 시초가가 12%고 높은 편이죠. 잡았다 해도 1%, 2%의 갭 차이 밖에 안 나고 거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서 상한가 가는 건 그냥 쳐다도 안 보시면 됩니다. 국보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가총액이 낮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한가 가기 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정배열이나 그냥 적당히 오른 상태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에서 양봉을 그리는 상한가를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점 상한가를 갔잖아요. 점 상한가는 또 피하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영상을 제작하면서 봤는데 점 상한가는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점 상한가가 그 다음 풀리는 자리는 개인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잖아요. 개인이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됐을 때 고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점 상한가와 시가총액을 보고라도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신규주죠. 시초가가 아까 이지케어텍처럼 2배가 아니고 이렇게 하루 한번 눌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시초가도 8%로 이렇게 8%에서 고점이 21%로 단타로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이날에 진입을 했었는데 이날에 좀 수익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인트로메딕입니다. 이날 상한가가 갔죠. 3월 18일날. 그 전에도 상한가가 갔는데 이날에 또 상한가가 갔죠. 그러면은 그 전날로 한번 볼게요. 처음 상한가가 간 날. 이때 15일날 상한가가 간 날을 보면 이렇게 정배열 구간 상태에서 한번 양봉이 나오고 이 상한가 전날에 13%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가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가고 그 다음날 진입을 하려고 봤는데 시초가가 18%예요. 그러면 저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3월 18일날 시초가가 18%죠. (3월 18일날) 이렇게 시초가가 18%에 시작해서도 많이 흘러내리지 않고 장중에 이렇게 거의 고점을 유지하면서 상한가를 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은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뜨는 종목은 따라 붙지 않습니다. 시초가가 많이 높으면은 개인으로서 먹을 게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상한가 뒤에 시초가가 높은 종목은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한가에 대한 강의를 해봤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기준을 말씀드렸고, 좀 더 자세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